너 저주받은 배라고 들어봤어? 저주받은 배? 아니, 못 들어봤는데? 내가 이번에 메리 셀레스토라고 저주받은 배의 이야기를 다루거든. 한번 들어봐. 응? 어떤 얘긴데? (1868년) 미국에 어떤 배가 한 척 있었어. 이 배는 무역선이라 알코올 원액을 화물로 잔뜩 싣고 출항하게 돼. 배에 탄 사람들은 화물을 팔고 와야 마진이 생기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장사를 하러 간 거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어. 사람들은 해적한테 당했거나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했다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한 달 후에 어떤 배가 항해하다가 이상한 배 한 척을 발견해. 근데 그걸 발견한 선장이 어떤 배인지 바로 알아보는 거야. 그 배는 바로 한 달 전에 실종됐던 배, 메리 셀레스토였어. 근데 배를 발견한 선장이 배를 봤는데 좀 이상한 거야. 그 배는 자기들보다 한 달 전에 일찍 출항한 배였거든. 벌써 도착해도 훨씬 전에 도착해 있어야 할 배였던 거지.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 이상한 점? 그 배 안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배 안에서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 선장은 사람들이 해적한테 당했는지 배 안에서 역병이 돌았는지 뭐 알 길이 없으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2시간 정도 지켜보다가 선원들을 시켜서 배 상태를 보고 오라고 했어. 조금 있다가 배 상태를 보고 온 선원들이 보고를 하는데 배가 다 젖어서 상태가 엉망이래. 혹시 폭풍이 불어서 바다에 빠져 죽은 건가? 아니, 근데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배 안이 너무 깔끔했거든. 선원들 짐도 너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식량도 그대로 있었어.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갑판에는 도끼 자국이 찍혀 있고 돛줄은 끊겨 있고 시계는 고장에 나침반은 박살나 있고 구명정도 사라져 있고 항해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들이 사라져 있는 거야. 근데 이 항해일지도 웃긴 게 배가 발견된 건 12월 4일인데 11월 25일까지만 써 있었어. 뭐야? 그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25일 이후에 사라진 거야? 그렇지. 이걸 보고받은 선장은 괜히 찝찝한 거야. 그래서 그냥 발견한 배를 두고 가려는데 또 이래저래 좀 걸리는 거야. 그냥 놓고 갔다가 나중에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배를 육지로 끌고 오게 돼.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이 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관들이 내놓은 첫 번째 추측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선원들이 죽은 것 같다는 거야.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이 돛줄을 끊고 구명정으로 대피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지.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배가 발견된 곳이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거야. 버뮤다 삼각지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 사라지는 걸로 유명한 데 아닌가? 맞아. 버뮤다 삼각지대는 워낙 배나 비행기가 사라지는 사건 사고들로 유명한데, 이 사건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진 최초의 선박 실종 사건이래. 근데 배 크기는 어느 정도 돼? 화물선이면 작진 않았을 것 같은데. 메리 셀레스토는 대형 선박이었어. 큰 배도 못 견딜 만큼 강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데 배보다 훨씬 작은 구명정으로 대피하려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배 안에 있던 선원들 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걸 보면 강한 폭풍우가 불었다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추측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배에는 선장하고 아내와 2살짜리 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어. 근데 선장 딸이 돌고래를 그렇게 좋아했었대. 그래서 뱃사람들이 딸을 위해 구명정을 타고 돌고래 구경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뭐 이런 추측을 하게 돼. 딸을 제외하고 어른만 9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돌고래 구경하다가 죽었다고? 그치, 이상하지.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랑 선원들은 배 경험이 엄청 풍부한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이 고작 돌고래 떼를 보다가 죽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래서 선장이랑 선원들이 화물로 실려있던 알코올을 먹고 너무 취해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추측을 하게 돼. 배에는 알코올이 44통 실려 있었는데 그 중에 9통이 비워져 있었거든.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통에 들어있던 건 알코올 원액이었던 거야. 그니까 이건 애초에 먹을 수 없었던 거지. 그럼 이 추측도 틀렸지? 이후에 선주랑 선장이 배의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라는 둥,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둥, 이런저런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자작극 같은 경우엔 그 배를 갖다 판 것보다 보험금이 적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배 안에 격렬히 싸운 흔적이 없었고 미량의 혈흔이 발견되긴 했는데 너무 미량이라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웠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배 안에 있던 금고에 돈이랑 보석이 그대로 있었대.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돈이랑 보석은 챙기지 않았을까? 에이, 그럼 뭐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사건 후로부터 134년이 지난 2006년에 안드레아 셀라라는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해. 그게 바로 알코올 폭발설이야. 배 안에서 증발한 알코올 원액이 폭발을 일으켰다는 가설인데 알코올을 일부러 흘려서 당시랑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불을 붙여보니까 굉음을 내면서 폭발이 일어났어. 근데 그 정도의 폭발이면 배에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지. 근데 박사는 알코올이 폭발할 때 온도가 높지 않아서 그을림이나 탄자국 없이 폭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 결국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 폭발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급히 구명정으로 대피했다는 거지.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배로 올라탈 생각이라서 짐이나 돈, 보석 같은 걸 챙기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가장 유력한 추측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메리 셀레스토처럼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났던 배가 하나 더 있었어. 그 배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아마존호라는 무역선이었는데 첫 출항 9일 만에 선장이 폐렴으로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선장으로 바뀌고 다시 출항하게 되는데 이번엔 충돌 사고가 나면서 다시 항구로 돌아오게 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를 수리하던 중에는 원인 모를 화재까지 발생해. 결국 이 배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7년 동안 선장이 7번이나 바뀌게 돼. 그중 마지막 선장은 8개월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돌연사로 죽고 선원 한 명은 미쳐버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자살해버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배를 두고 저주받은 배라고 수군대는 거야. 그니까 이제 선원들도 그 배를 타기 꺼려지는 거지. 결국 이 배는 미국에 팔리게 되는데 배를 산 사람이 배에 관련한 저주를 의식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배의 이름을 개명하게 돼. 그 이름이 뭔 줄 알아? 아니, 이름이 뭔데? 메리 셀레스토. 아까 선원들이 실종됐던 그 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메리 셀레스토 사건이 벌어진 지 40년 뒤에 웬 이상한 남자 한 명이 등장해. 남자? 그 남자는 누군데? 그 남자는 메리 셀레스토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원의 유언장을 읽었다고 주장했는데 선장이랑 선원 한 명이 옷을 입고 수영할 수 있네 없네로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지었나 봐. 그래서 선장이 물에 뛰어들었는데 또 선원들은 좋다고 갑판 쪽으로 몰려든 거지. 그런데 선원들이 한 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갑판이 무게를 못 견디고 부서지면서 모두 바다에 빠지게 됐다는 거야. 그때 바다에는 상어떼들이 있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죽게 된 거고 본인은 부서진 갑판 쪽에 매달려서 상어밥 신세는 면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해변가였다는 내용이었어. 근데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된 거잖아. 그 사람이 해변까지 헤엄쳐서 갔다고? 그렇지? 너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이 주장도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는데 3년 뒤에 자메이카에 있던 어떤 선원이 한 술집에서 본인을 메리 셀레스토의 선원이었다고 소개하는 노인을 만났다고 주장해.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이 항해하고 있던 도중에 우연히 표류 중인 배를 봤는데 그 안에 금괴가 잔뜩 실려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금괴를 서로 나눠 갖기로 하고 배에 실려있던 알코올을 뜯어서 발견한 배를 소독했대. 그리고 본인들이 타고 있던 배에서 항해 도구랑 구명정을 따로 챙겨서 각자 금괴를 나눠 갖고 흩어졌다는 거야. 근데 아까 돈이랑 보석 다 금고 안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왜 안 챙긴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금괴를 발견했다고 해도 배를 그대로 놓고 간 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노인을 만난 자메이카 선원이 그렇게 금괴를 훔쳐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웃으면서 알 거 없네 하더니 그 이후로 종적을 감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건 노인은 옮겨 탄 배에 통조림밖에 없었고 그걸로 한동안 버티느라 힘들었다 했거든? 근데 원래 있던 배 안에는 식량이 다 그대로 있었다 했잖아. 맞아. 정작 본인들이 타고 있던 배에 식량이 그렇게 많았는데 항해 도구랑 구명정은 챙기고 가장 중요한 식량은 안 챙겼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이 주장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돼. 그런데
나중에 무인도에서 표류하던 프랑스 국적의 선원들이 섬에서 한 백골사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옷에 메리 셀레스토어의 선장 이름이 꽂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해도 정말 메리 셀레스토어의 선장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근데 나는 뭔가 이 사람들이 알코올 폭발 소리에 놀라서 그냥 구명정 타고 도망간 것 같거든? 도망갔다가 어디 잘 도착해서 살았는데 눈에 안 띄었든 아님 도망가던 중에 바다에 빠져 죽었든 그랬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 왜냐면 갑판 위에 도끼 자국이 나 있었고 그 폭발 소리가 일어날 때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시 올라와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구명정 타고 배에서 멀리 떨어질 것 같은 거지. 근데 난 처음 배를 발견한 선장이 좀 의심스럽다. 듣고 보니 원래 배의 선장이랑 친하게 지낸 사이였던 것 같은데 처음 그 배 발견하고도 그냥 두고 가려다가 나중에 자기가 욕먹을 것 같다는 이유로 끌고 온 게 좀 내 생각엔 영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장이 배를 예인해 간 걸로 또 5,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가까이 받아갔다 하더라고. 사실 이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나도 선장이 조금 의심스럽긴 했는데 뭐 예인해서 받은 거니까 의심하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정말 메리 셀레스토어는 저주받은 배였던 걸까?